시작하십시다. 자료를 같은 스타일로 쭉 진행해 오신 분들이 계속 쭉 계시니까 좀 편안하게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오늘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식은 똑같습니다. 기존의 교재에 있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을 지문 조금씩 변형하고 아주 미약하게 변형을 주고 그 다음에 금년도 기출문제 80문제 전체를 똑같이 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조금씩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이 수업 자체가 이론 중심의 수업이라기보다는 적응 훈련 중심의 수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자료 해석하고 상황 판단은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면 자료 해석은 한번 수업을 듣고 나서 그 문제를 다시 또 풀으려 그러면 뭐 한 달쯤 있다가 또는 보름쯤 있다가 다시 한번 문제를 풀으려 그러면 왠지 좀 낯설고 어색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상황 판단 문제들은요. 한번 풀어버리고 나면 다시 그 내용을 복습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선명하게 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상황 판단 문제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게 처음 볼 때 그 의미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도 역시 뜻을 이해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맞던 문제는 계속 맞고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는 그러한 문제점을 낳게 되는 게 바로 이 상황 판단입니다. 자료 해석은 비교적 스타팅 포인트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도출해는 세많은 작업만 명쾌하고 신속하게 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 집중 강의 때도 사용되어졌었던 그 심화 강의 때도 사용되어졌었던 조금 난이도가 높은 시험 문제들, 분석력이 강한 몇 개의 시험 문제를 제외한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스타팅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코어 잡아서 셈하고 하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게 걸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판단 문제는요. 제일 어려운 작업이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을 못 내리게 되면 아예 출발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시험 문제가 상황 판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자료와 언어의 기초 하에서 상황 판단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상황 판단의 내용 속에는 자료 해석 같은 요소, 언어 논리 같은 요소들이 항상 같이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심화 강의를 할 적에는요. 언제나 자료보다 상황의 평균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접해봤던 문제들,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접해봤던 수준의 지문들이기 때문에 스타팅을 잡기가 상당히 쉬워요. 이 지문이라면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었지. 이거 금년도 기출문제인데 풀이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스타팅을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팅이 쉽게 잡혀지게 되면 그 이후에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세많은 과정은 오히려 자료 해석보다 상황 판단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만들어져야 돼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전례가 깨졌습니다. 지금. 첫째 날 평균 점수 51점에다가 최고 득점자가 그나마 65점입니다. 지금 여기 뵈니까는요. 저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수업을 다 하신 분들이고 처음 제가 얼굴을 대하는 분들은 불과 한 두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계속 진행을 해온 분들이고 그 다음에 물론 지금 여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얼굴 보기가 쑥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기본 강의 때 수업 듣고 지금 처음 제 얼굴 보는 사람 여기 꽤 있습니다. 그동안 노트 만들어서 검사 받으십시오. 그럼 그 노트를 계속 다음에 오세요. 이번에 잘못됐습니다. 요거 고쳐서 오십시오. 그렇게 여러 번 해가지고 갖고 온 사람들도 여기 있지만 시간 되면 만들어야지. 그러다가 지금까지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그러면 당연히 점수는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일들은요, 이 적응 말고 응용이 또 있습니다. 모강 때 응용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적응이 안 되면 응용이 안 됩니다. 적응이 돼도 응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응용을 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에게 지문의 형식과 문제풀이 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답을 못 구한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스타팅 포인트마저 다른 시험 문제들을 적응을 해서 응용을 해가지고 답을 낸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높은 점수를 맞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날씨도 이제 받쳐주잖아요. 뒤에 또 개강하는 날답게 굉장히 쌀쌀합니다. 오늘 제가 두꺼운 잠바를 입을 정도로 날씨가 쌀쌀한데 이제는 상황 판단을 더 이상 미루셔서는 안 됩니다. 그나마 자료는요, 꾸준히 클리닉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방법들이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클리닉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자기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보강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상황 판단은요, 클리닉 작업 자체가 스타팅 포인트하고 코어가 없으면 클리닉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노트를 검사하고 만들어진 노트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하는 게 최선의 클리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요, 제가 자료는 세 번째 수업만에 얘기를 했었는데 상황 판단은 첫 수업서부터 바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서부터 바로 스타팅 포인트하고 코어를 잡는 노트를 바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1회 1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스타팅 포인트를 잡습니다 라고 분명히 써주시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코어가 무엇인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그것이 좀 어설픈 그런 문제에서는요, 어설픈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써놓는 것도 코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를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고요. 노트는 여기 지금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반드시 반 페이지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당 반 페이지 정도. 한 페이지를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대신에 처음 스타팅 포인트하고 코어를 쓰는 거니까 스타팅 포인트하고 코어 사이에는 공간을 좀 남겨두세요. 그래가지고 스타팅 포인트 위에서 한 짧으면은 2줄, 길으면 한 4-5줄. 그 다음에 밑에 코어는 한 많아야 한 2줄 정도. 이렇게 해서 맨 위에 중간쯤 이렇게 써주시고요. 왜 그렇게 제가 쓰라 그러느냐 하면 스타팅 포인트가 잘못 잡혀지면 상황 판단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팅 포인트를 계속 교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교정하는 작업은 원래 썼던 스타팅 포인트를 지우고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그 밑에다가 다시 씁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스타팅 포인트만 서너 개 잡혀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서 자기가 스타팅 포인트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내 생각이 어떻게 성숙되었는지를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발전을 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노트를 준비를 하시고 노트 검사는 3회째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회째서부터 노트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슬픈 마음으로 첫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맞으셨죠?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 추론 문제들은요.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틀리지 않고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91%의 높은 정답률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시험 문제들은요. 금년도 행시 기출문제입니다. 행시 기출문제인데 내용도 그렇게 크게 많이 바꾸지도 않았는데요. 이 문제는 문제 자체를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문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론적 분석의 문제입니다. 추론적 분석의 문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틀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 하면 맨 처음에 문제의 지문에서 주는 것이 추상적인 내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시문 말고 밑에 있는 보기 지문에서는요.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펼쳐주게 되죠. 이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있는 논리적 타당성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게 추론적 분석의 전체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좀 A다, B다 이런 표현으로 주게 되면은요. 보기 지문에 가면은 그 A에 관한 설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A는
이 A에 관한 설명하고 그냥 연결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코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위에 A라고 되어 있고 밑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게 이거의 설명인지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논리적 타당성이 지금 그 문제에서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든 넘치든 그것과 관계없이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이 논리적 타당성을 찾는 문제가 추론적 분석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추론적 분석의 문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추론적 분석의 문제가 아주 기본이 되면 거의 외형적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요, 이 타당성까지 넘어가지도 못하고 간단하게 뭘 물어보느냐면 추론의 한계를 묻는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아주 원칙적인 부분이죠. 이 추론의 한계라는 말을 들으면요, 왠지 자료 해석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자료 해석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뭐고 알 수 없는 것이 뭐냐. 그래서 알 수 없으면 우리는 그거 틀리다.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계산은 제대로 되느냐. 이것이 기본적인 자료 해석의 틀이거든요. 상황 판단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것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론의 한계를 주는 아주 원초적인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